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봄바람 솔솔 부는 늦은 오후, 뽕밭에서 들려오는 한 여인의 다급한 외침이 들립니다. 아이고, 이놈 돌쇠야.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 내가 어찌 옷을 고치란 말이오. 아가씨, 그러니까 뽕나무 가지가 아가씨 저고리꼬름을, 그러니까요, 아씨. 얼른 고개나 돌리거라. 양반과 규수의 맨살을 훔쳐보다니. 이래서 못 배운 머슴은. 하지만 채련의 마음속에서는 묘한 떨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우악스러워 보이는 머슴의 손길이 그토록 조심스럽고 다정할 줄이야 미처 생각지도 못했지요. 이런,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인가. 난 양반가의 교수인데, 아이고 망측해라. 아가씨, 이렇게 하면, 아니, 저렇게 하면, 아이고, 이를 어째. 뽕밭에서 시작된 양반과 규수와 순박한 머슴의 예기치 않은 만남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한양 근교의 어느 뽕밭, 양반가의 규수 채련이 몰래 뽕잎을 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꼭대기에 있는 뽕잎이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구나. 어디 한번. 채련은 까치발을 하고 뽕잎을 따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부시럭 스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에 걸린 채련의 치마와 저고리가 처참하게 찢어져 버렸답니다. 아이고 머니, 이를 어쩌면 좋을꼬. 귀한 비단 치마가 다 찢어졌네. 채련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멀리서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따, 오늘도 뽕잎이 수북수북 자랐는가 보자. 뽕밭을 관리하는 머슴 돌쇠가 오고 있었던 것이죠. 에그머니, 큰일이네. 이를 어쩐단 말이냐. 채련이 당황하여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쇠의 눈과 마주치고 말았지요. 아이고 매, 이게 무슨 일이람. 돌쇠는 눈이 동그래져서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뭘 그리 멀뚱멀뚱 쳐다보느냐. 채련이 발끈하며 소리치자 돌쇠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헤매다가 결국 나무에 쿵 부딪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고고,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 깝슈. 아이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채련은 그런 돌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저렇게 덜렁거리는 머슴이 있나. 그런데 덩치에 맞지 않게 귀엽기는 하네. 하다가 문득 자신의 생각에 흠칫 놀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생각이람. 양반가의 규수가 되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설렘이 채련의 가슴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 저기 제 도포라도 벗어드릴까요? 돌쇠는 여전히 눈을 가린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슴 주제에 어찌 양반과 규수의 몸에 내 놈 옷을 걸치게 한단 말이오. 그저 저리 멀찍이 서서 누가 오는지나 봐주거라. 돌쇠의 순박한 마음씨가 채련의 마음에 살며시 스며들기 시작한 그날, 봄바람은 유난히도 따뜻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채련은 이상하게도 자꾸만 뽕밭으로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다리는 멀쩡한 곳은 다 두고 왜 자꾸 여기로만 오는 것이요? 채련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 멀리서 돌쇠의 콧노래가 들려왔습니다. 채련은 얼른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는 돌쇠를 지켜보았죠. 아따, 오늘도 뽕잎이 주렁주렁 열렸구먼. 어제 아씨 속살이 참 백설기 같았는디. 애구구, 이놈의 입이 또 웬 말을. 돌쇠는 뽕잎을 따면서도 연신 혼잣말을 하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채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저런 바보같이 순진한 사람을 봤나. 그런데 저 얼굴이며 생긴 모양은 사대부집 도련님 못지 않으니. 아이구매 그래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인가? 며칠이 지나고 채련은 이제 일부러 돌쇠와 마주치려 했습니다. 거기 돌쇠야. 이 높은 가지는 내 키론 딸 수가 없구나. 채련이 일부러 어려운 척하면 돌쇠는 헐레벌떡 달려와 도와주느라 바빴죠. 아가씨, 제가 따드릴게요. 돌쇠는 뽕잎을 따주면서도 채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왜 자꾸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요? 설마 나를 좋아하는가? 그런데 나도 이상하게 자꾸 눈길과 마음이 가네. 양반과 규수가 되어 머슴을 사모하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채련을 급히 불렀습니다. 얘야,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구나. 현감댁 도령님과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채련은 그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현감댁 도련님이라면 그정한량 도령 말씀이신지요? 그려, 서른은 되었어도 품체 좋고 자색이 빼어난 양반이시지. 그런데 그분은 첩도 몇이나 된다면서요? 에구, 그건 양반과 자제분들은 다 그러는 거요.
마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속이 상한 채련은 뽕밭으로 향했지요. 야, 돌쇠야. 오늘도 뽕 입다느라 바쁘구나. 채련이 돌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쩐 일이신가요? 돌쇠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채련은 한숨을 푹 쉬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욕심이 많아. 하나로 만족을 모르고 그저 가진 게 많고 권세가 있다고 마음대로나 하고 말이야. 걔 아씨, 돌쇠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저 뽕이 피났다고 소나치는 내가 어쩌면 더 행복할지도 모르겠구나. 아가씨도 참 소치고 뽕 입다는 일이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돌쇠가 허허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이고, 이런 바보 같은 놈. 내 뜻도 모르면서. 채련은 발끈하여 돌아섰습니다만 귓가가 발그레하게 물들어 있었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돌쇠는 뒤에서 채련을 따라가려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답니다. 이놈아, 조심하거라. 내 정신은 늘 어디가 있는 것이냐? 채련이 돌쇠를 쏘아붙였지만 얼굴에 잠깐 미소가 비치더니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 보였지요. 하지만 방으로 돌아와서는 그만 이불 속에 얼굴을 파묻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을꼬. 정한량 도령은 기생촌에서 살다시피 하고 첩도 셋이나 있다는데. 이제 막 20살이 된 채련에게 마흔을 바라보는 정한량과의 혼사라니 죽을 맛이었지요. 이튿날 아침 마님은 채련을 데리고 옷방으로 갔습니다. 어서 입어보거라. 현감 마님께서 보내주신 옷이란다. 하지만 채련은 옷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어머님, 이건 기생들이 입는 화려한 비단인 것 같은데요.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것싸? 현감댁 도련님이 얼마나 풍류를 아시는 분인데 내가 입으면 더 고울 것이여. 채련은 마음이 답답해 다시 뽕밭으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돌쇠가 뽕잎을 따는 모습이 보였는데 구슬땀을 흘리면서도 정성스레 한 입 한 입 따는 모습을 보니 채련의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아유, 저 바보 같은 인간. 뽕잎 하나에도 저리 정성을 들이는데 왼수 같은 정한량 도령은 여자 하나를 맘에 두지 못하고 이리저리 헐헐 나비처럼 날아다니니 아이고 속 터져. 차라리 저 둔한 사람이 100배 낫겠구나. 채련은 멀리서 돌쇠를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드르륵 들려왔습니다. 아, 저게 누구여? 채련이 깜짝 놀라 숨으려는 찰나 정한량이 말을 타고 뽕밭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허허, 이런 곳에서 우리 색시를 만나다니 하늘이 점지해 주신 게 맞구나. 정한량은 술 냄새를 풍기며 채련에게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되옵니다. 채련이 뒷걸음질 쳤지만 정한량은 채련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에이, 어차피 내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정한량은 채련을 나무에 밀어붙이며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 됩니다. 놓으시옵소서. 흐흐흐, 가만히 있거라. 곧 극락 구경을 시켜줄 테니. 채련이 몸부림치는 순간 돌쇠가 들고 있던 쇠스랑이 정한량의 등짝을 세게 내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매, 도련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왜 도련님 등짝에 가 닿았을까나. 이 쇠상이 요즘 들어 귀신이 씌었는지. 돌쇠는 일부러 헛발질을 하며 쇠스랑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으아! 이 천한 놈이! 정한량은 채련을 놓치고 그만 나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놈! 이 머슴놈이 감히! 아이고 등짝아!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이 미련한 놈이 일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요. 쇠상이 너무 무거워서 그만. 아이고. 돌쇠가 쇠스랑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빌자 정한량은 등짝을 부여잡고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놈의 종이! 내 놈 목숨은 이제 끝났다! 당장 포도청에 끌고 가서! 그때 멀리서 정도령을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기생월량이 아가씨께서 도련님을 찾으시는데 으이구, 월영이가 무슨 일로 나를 찾느냐? 정한량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도련님, 월량 아가씨께서 도련님 옷자락에서 다른 기생의 분 냄새가 난다고 대노하시면서 얼른 찾아오라고 하셨나이다. 정한량은 얼른 말에 올라탔습니다. 이놈! 너희들 운이 좋았다! 하지만 이 일은 두고 보자! 정한량은 휘청거리며 말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후련하다. 채련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숨을 쉬었지요. 아씨, 괜찮은가요? 어여, 이제 어서 가보시는 게. 돌쇠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채련을 바라보았는데 채련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저고리가
반쯤 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새빨개졌지요. 아이고, 그런데 그만 긴장이 확 풀렸는지 힘이 쭉 빠지더니 쓰러지고 말았죠. 저 아가씨, 돌쇠는 당황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채련이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돌쇠에게 기대고 말했답니다. 돌쇠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느냐. 이래선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돌쇠는 입으로는 연신 중얼거리면서도 떨리는 손으로 채련의 어깨를 토닥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채련의 흐트러진 저고리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나니 돌쇠의 것이 방망이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하지만 채련을 밀어낼 수도 그대로 두기도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되었죠. 이러지 말아야 하는데. 채련도 뒤늦게 상황을 깨달았지만 돌쇠의 품이 너무 따뜻해 떨어질 수가 없었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 아래 두 사람의 숨소리만 점점 거칠어져 갔는데 둘은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뽕나무 그늘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아씨, 이러다가는 제 그것이 터져볼 것 같사옵니다. 돌쇠가 정신을 차리려 애쓰는데 채련의 손이 그의 손을 꽉 잡아버렸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봄날의 뽕밭에서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답니다. 새들도 부끄러웠는지 멀리 날아가 버렸고 뽕잎들만 살며시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었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채련이 신나게 힘을 풀고 쓰러져 자고 있는 돌쇠를 깨웠습니다. 야, 돌쇠야. 눈 좀 떠보거라. 아가씨,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한 손은 여전히 채련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손은 이놈아.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람이 아직도 그 손으로는 주물떡거리고 있느냐? 채련이 발끈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몸은 돌쇠의 품을 더욱 파고들었죠. 아이고, 이 손이 왜 이리 주인 말을 안 듣는 것인지. 돌쇠는 얼굴이 벌개져서는 손을 떼려 했지만 채련의 손이 돌쇠의 손을 콱 잡고 놓아주지 않았답니다. 그저 평소엔 그리 둔하더니 이럴 때는 영 둔하지가 않구나. 채련은 한숨인지 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뱉더니 얼른 옥매무새를 정리하고 일어나 휙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당에서 빨래를 넣는 척하던 채련의 귀에 하녀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이크, 들었는감? 현감댁 도련님이 포졸들을 뽕밭으로 보냈다네. 채련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기 좀 봐라. 아가씨가 왜 저리 덜덜 떠시는지. 혼사 때문에 그러시나? 그게 아니라 현감댁 도련님이 어제 뽕밭에서 누군가한테 맞았다 하는데 그놈을 잡으러 간다네. 그때 마님이 급하게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현감댁에서 혼사를 서두르신다더구나. 이달 말로 나를 잡자고 하시는데. 갑자기 그렇게 서두시는 이유가 뭐지요? 그때 담 너머로 뽕밭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방은 다 뒤졌는데 그놈이 안 보입니다요. 어서 더 찾아라. 오늘 안에 그놈을 잡지 못하면 우리 모두 곤장감이다. 채련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돌쇠 이 바보야. 제발 잡히지나 말아야 할 텐데. 얘야, 웬 떡이든 먹다 보면 맛이 들기 마련이야. 시간 지나면 도련님 마음도 내게로 기울 것이니 그리 걱정하지 말거라. 채련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죠. 나으리, 뽕밭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인 하나가 들고 온 것은 돌쇠가 늘 차고 다니던 허리띠였답니다. 그놈이 분명 이 근처에 숨어있을 터이니 샅샅이 뒤져라. 아전의 호통 소리에 채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마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본래 날짜도 정해졌으니 이제 뽕밭은 가지 말거라. 도련님께서 그쪽으로 포졸들을 풀어놨다니 돌쇠놈은 금방 잡힐 것이야. 어머님, 채련은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돌쇠는 지금 어디서 무사히 숨어 있기는 한 걸까? 걱정이 되어 미칠 것만 같았지요. 돌쇠야. 괜찮은 것이냐? 뭔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감댁에서 오셨다. 어서 나와 맞이들 하시오. 하녀들이 부산스레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현감마님께서 직접 오시다니. 어머, 우리 며느리감은 어딨소? 혼수 구경도 할 겸 얼굴 좀 보고 싶어 왔다오. 에고, 이러실 게 아닙니다. 먼저 안으로 드시지요. 그런데 마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현감마님이 방으로 들어간 채련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운 며느리를 얻다니.
며칠 전 우리 아들놈이 뽕밭에서 당한 일만 없었어도 혼사를 더 당길 수 있었을 텐데 말이요. 현관마님의 가시돋은 말에 채련의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혹시 뽕밭에서 있었던 일을 아시는 것일까? 내일이라도 당장 혼례를 치르고 싶은 마음이지만 현관마님은 채련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불안당을 잡아야 우리 아들의 체면도 세우고 혼례도 편하게 치를 수 있을 터이니. 채련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나으리! 마님! 큰일 났습니다! 하인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정한량 도련님께서 기방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시다가 기생들과 얽혀 큰 싸움이 났다고 합니다. 뭐라? 현관마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런 망측한 일이. 그것도 하필 혼사를 앞두고 혼례 날짜는 이달 보름으로 정해졌으니 며느님도 그리 알고 준비하시게. 현관마님은 채련을 한번 노려보고는 급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홀로 남은 채련은 그만 주저앉고 말았지요. 일을 어쩌면 좋을꼬. 보름이라면 고작 열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 너머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놈들, 나 같은 머슴 하나 잡겠다고 일이 설쳐대다니. 돌쇠 이 바보야. 거기 있었느냐? 채련은 얼른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돌쇠가 아전들에게 쫓기다 담을 넘어온 모양이었지요. 거기 섰거라. 양반과 담장을 넘다니 이놈이 아주 미쳐 날뛰는 모양이구나. 아전들이 우악스럽게 돌쇠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이보시오. 거기 아전 양반. 그 사람은 4명에 따라 뽕잎을 따러 들어온 것이오. 아이고, 아가씨. 아니, 그러니까. 돌쇠는 채련을 보자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봐라! 이놈이 바로 정도령님을 팼다는 그 머슴이다. 아전 하나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치자 채련이 재빨리 말을 이었죠.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 뽕잎을 가져오라 하셔서. 그러니까 그게. 하지만 아전들은 이미 돌쇠를 거칠게 묶어버렸답니다. 어디 양반과 규숙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시오? 이놈을 어서 포도청으로 데려가자. 그때였습니다. 채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왔는데. 잠깐! 이 사람은 내 서방님이시다. 뭐라고요? 아가씨, 지금 무슨 말씀을? 아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아니, 그러니까, 아가씨, 이러시면 안. 가만히 있거라. 채련이 돌쇠의 말을 자르고는 아전들 앞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여기 계신 아전 어른들, 잘 들으시오. 이 사람과 나는 이미 100년 가약을 맺었소이다. 채련의 말에 돌쇠는 그만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숨도 못 쉬는 듯했고 아전들은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하지만 아가씨, 현감댁 도련님과의 혼례가. 그래서 이리 서둘러 말씀드리는 것이오. 이미 돌쇠와 나는 부부의 연을 맺었소. 채련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말을 이었지요. 이보시오. 아전 어른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둘 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터이니 제발 모른 척 해주시오. 채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하자 아전들은 한숨을 쉬더니 머뭇머뭇 발걸음을 돌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머슴놈 하나 못 잡았다고 하면 되겠지. 아전들이 사라지고 마당에는 채련과 돌쇠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얼굴이 벌개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지요. 아가씨, 아까 그 말씀은. 돌쇠가 더듬더듬 말을 꺼내려는데 채련이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놈아, 뭘 멍하니 서 있느냐? 어서 도망가야지. 아전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몰라. 채련은 급하게 돌쇠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요? 내일은 걱정 말거라. 어서 가거라.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지요. 못 가오. 아가씨도 같이 가지 않으면 이 돌쇠는 여기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소. 채련은 돌쇠의 고집스러운 모습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그럼 어쩌자는 거요? 이대로 있다가 우리 모두 죽자는 것이오? 죽기야 하겠습니까? 내게 좋은 수가 있습니다요. 돌쇠가 채련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속삭이자 뭐라고? 채련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그렇소이다. 저기 뒷산 너머에 제가 아는 절이 있는데. 돌쇠의 말에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가 없다. 정도령이 눈을 여기저기 번뜩이고 있을 거야. 그럼 아씨, 내일 밤 술시에 뽕밭에서 만나지요. 채련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이 돌쇠야,
방금 전에는 어찌 그리 똑똑한 소리를 하는 것이요? 아씨, 그게 그러니까. 돌쇠는 다시 얼굴이 벌개져서는 어물어물거렸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장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정한량 도령을 사모하는 기생월양이 부채로 입을 가린 채 싸늘하게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꿍꿍이가 다 있었나. 양반과 교수가 천한 머슴과 그 짓을 하고 야밤에 도주를 하겠다니. 월양은 비단 치마자락을 휘날리며 곧장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거기 있느냐? 부르셨습니까, 월양 언니? 아끼던 비자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재미난 걸 봤다. 월양은 붉은 입술을 비틀며 웃으며 말했지요. 어디 보자. 정한량 도련님이 그리도 찾으시던 그놈이 알고 보니 채련 인연과 눈이 맞았더구나. 아이고매, 그것이 참말인가요? 비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일 밤 술시에 도망친다고 하던데. 월양은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월양이는 첩실로 드리겠다더니 이번엔 그 순진에 빠진 교수를 들이시겠다고? 어서 가서 정도령님을 모셔오너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고. 월양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 도련님 마음을 꽉 잡을 수 있겠구나. 비자가 황급히 나간 뒤 월양은 거울 앞에 앉아 연지를 곱게 발랐습니다. 채련이 내년 그렇게 고고하던 양반과 교수가 천한 머슴과 눈이 맞았다니. 언니, 정도령님 오셨어요. 비자가 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어서 오시와요. 월양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무슨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설마 그 머슴놈 얘기는 아니겠지? 정한량이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벌겋게 된 채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머슴이 내일 밤 도망칠 계획이라는데. 월양은 일부러 말을 흐렸습니다. 뭐라고? 어디로? 어서 말해보아라. 그것만이 아니옵니다. 월양은 정한량 곁으로 바짝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 머슴이 혼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도련님의 예쁜 신부감과 함께 달아난다고 하더군요. 뭐라? 채련이가 그 천한 놈과? 낮에는 그토록 고상하게 굴더니 밤이 되면 뽕밭에서 머슴과 눈이 맞아 매일 밤 요상한 짓을 했더라나 뭐라나. 월양은 입술을 비틀며 웃었습니다. 이런 망할 것이 있나? 정한량은 술상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서며 말했지요. 당장 포도청에 알려 그놈을 잡아들여야겠다. 어머, 그건 안 되죠. 월양이 재빨리 정한량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련님 체면은 어찌 되나요? 도련님 약혼자가 머슴과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나면 볼만하겠군요. 정한량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단 말이냐? 제가 좋은 수가 있사온데 내일 밤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먼저 채련을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머슴도 자연히 따라올 텐데.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튿날 밤 채련과 돌쇠가 만나기로 한 뽕밭에는 정한량의 포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채련도 돌쇠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월양이 발을 구르며 소리치며 짜증을 내고 있을 때 멀리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소. 현감댁 도련님이 기방에서 술에 취하셔서 기방 기물들을 부시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또 그러시는겨? 아니 왜 맨날 술만 취하면 그러는 거야? 지금 채련과 그 머슴을 잡으려는 중요한 순간인데. 아이고, 그런데 채련과 돌쇠를 잡으려고 모였던 포졸들은 포박작전은 뒤로 하고 기방에서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는 정한량을 잡으러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니 월양의 비자가 정한량의 주정 버릇을 알고 있던 채련에게 넘어간 것이었지요. 그리고 채련은 일부러 기생들을 시켜 정한량을 취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월양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멀리 산 너머로 달빛을 받으며 말을 타고 달리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야, 돌쇠야. 말은 언제 구했는겨? 아가씨가 모르는 제 재주가 일이 많답니다. 달빛 아래 한참을 달리던 두 사람은 깊은 산속한 남자에 도착했습니다. 달빛에 젖은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깨웠죠. 돌쇠야, 여긴 어디여? 채련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머물던 곳이랍니다. 돌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방구석에서 낡은 서한을 꺼내왔지요. 이게 웬 문서들이요? 현감 날이 일족이 백성들 등골 빼먹은 증거지라오. 허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니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하구먼요. 채련은 돌쇠의 달라진 모습에 왠지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가 눈이 삐어서 진짜 못난 사람을 좋아했나 했더니 이렇게 진지한 모습도 있었어. 이제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돌쇠는 방 한 구석에서 비단옷을 꺼내왔습니다. 아가씨께서 이 비단옷을 입고 월양이를 찾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련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지요. 월양이 비자들과 어울리란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한량 도련님 곁에서 월양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캐내라 이 말이구나. 역시 아가씨는 눈치가 빠르시다니까요. 월양이가 현감, 날이 댁의 온갖 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정한량 도련님 곁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 귀가 밝아졌다 하더군요. 첩실로 들여주했다는 말만 믿고 이제껏 가만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채련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단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나저나 이 비단옷은 어디서 난 것이여? 설마 훔친 건 아니겠지? 아이고, 이런 건 묻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쇠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 월양의 입을 통해 현감 나리의 비리가 하나 둘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린 일, 관가의 곡식을 빼돌린 일까지.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방금 돌쇠의 정체가 밝혀졌다는데. 저 사람이 10년 전 반란에 휘말려 사라졌다던 왕가의 종친이라고. 관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때 그 무고한 누명을 쓰고 사라진. 채련은 멍하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달라 보이네. 종친의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맨날 하대를 했는데. 돌쇠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그저 이대로 머슴으로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정체가 드러나서야. 10년을 숨어 지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포도대장이 공손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이고매, 세상 참 좁아가지고. 채련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장난스레 놀리고 하대하고 심지어 뽕밭에서 그런 일까지 있었던 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요. 아가씨,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런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건 그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때 뽕밭에서 그 관계를 맺지 말았어야 하는데 어쩌면 좋아. 채련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씨, 제 마음만은 변함이 없사옵니다. 돌쇠는 간절한 눈빛으로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종친나리께서 이런 천한 여인을 어찌 옆에 두시려고 하시나이까. 채련은 돌아서려 했지만 돌쇠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지요. 아가씨, 10해 동안 머슴으로 살면서 단 하루도 양반의 속편한 삶을 그리워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음으로 이 신분이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채련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 바보 같은 사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더 가기 힘들지 않소. 그때 궁에서 온 내관이 다가왔습니다. 종친 어르신,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안 되실 듯 하옵니다. 돌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답니다. 임금께 전해주시오. 이미 10년을 버린 자리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어르신, 그 모든 누명이 벗겨진 마당에. 누명이라. 그래, 누명은 벗겨졌지만 그 10년이 헛된 것은 아니었소. 이 땅을 일구며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소. 뽕밭의 봄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채련은 돌쇠를 빤히 쳐다보다가 그가 왜 그토록 순박한 척했는지 알 것도 같았지요. 도망치듯 숨어 살던 그 시절, 오히려 내 진짜 모습을 찾은 듯하오. 뽕밭에서 흙 묻은 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길이었소. 주변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소리란 말이요. 종친께서 천한 머슴으로 사겠다니. 머슴 주제에 종친 행세는 또 얼마나 잘할까. 어디선가 월양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돌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월양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그래, 내 말대로다. 난 머슴이여. 10해 동안 뽕 입다고 소치고 흙 묻은 채로 살았던 머슴, 그게 바로 나란 말이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왕실의 피가 흐르는 종친께서 이런 선택을 하시다니. 내관이 기가 막혀 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청하오. 종친의 자리는 반납하고 그저 뽕밭에 머슴으로 살게 해주시오. 순간 내관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종친의 자리를 반납하시다니 이는 곧 왕실을 거역하는 것이나 다름없사옵니다. 잠깐. 채련이 돌쇠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이 왕실을 거역했다 하시오? 10년간 자신의 결백을 밝힐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왕실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었소? 돌쇠가 놀란 눈으로 채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오. 이 사람이 뽕잎 하나하나 정성껏 따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주었소. 종친이니 머슴이니 하는 건 중요치 않다는 것이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돌쇠는 채련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웠죠. 그때 궁의 내관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명이오. 내관이 서찰을 펼쳤습니다. 사실 전하께서는 이미 종친의 마음을 헤아리셨다 하시며 미리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명을 내리셨습니다. 종친이 진정 머슴으로 살길 원한다면 그리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를 아는 것이야말로 신하의 큰 충심이라 하시며 내관이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다만 매달 초하루에는 궁에 들어와 문안을 드리고 종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라 하셨습니다. 채련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돌쇠는 채련의 손을 꼭 잡았죠. 전하의 은덕이 만극하옵니다. 돌쇠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돌쇠야. 채련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됐소. 이제야 말할 수 있겠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돌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천한 머슴이었고 당신은 양반과 규수였지만 이제 우리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한 쌍의 남녀일 뿐이오.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이렇게 돌쇠와 채련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쓴 것이라는 뜻의 천신만고라는 말처럼 두 사람은 신분의 차이와 세상의 반대를 견뎌내고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냈죠.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진정한 사랑은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뽕밭에서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야담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뒤에 뜨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합니다.